우리는 인간이 만물을 지배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러한 지배력은 마음을 통해 만들어진다. 생각은 모든 원칙을 다스리는 활동이다. 최고의 원칙은 탁월한 본질과 자질을 포함하고 있기에 그에 접하는 모든 존재의 환경과 양상과 관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정신력의 진동은 가장 섬세하고 따라서 가장 강력하다. 정신력의 본질과 초월성을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물리적인 힘이 의미를 잃게 된다. 우리는 우주를 오감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데 익숙해 있다. 이러한 경험들에서 의인화한 개념들이 발생되지만 올바른 개념은 오직 영적인 통찰력으로만 얻어진다. 영적인 통찰력을 얻으려면 마음의 진동을 빠르게 해야 하고 마음이 한 곳에만 계속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인 집중이란 끊어지지 않는 생각의 흐름을 의미한다. 그것은 꾸준하고 지속적이며 정돈된 체계의 결과이다. 위대한 발견은 오래 지속해온 조사의 결과이다. 수학의 대가가 되려면 수년간의 집중된 노력이 필요하고 최고의 화학은 오직 집중된 노력으로만 알 수 있다. 집중에 대해 많은 오해들이 있다. 집중이라고 하면 그와 연관된 노력이나 활동 같은 개념을 연상하나 본데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연기자의 위대함은 연기자가 극중 인물에 빠져 자신을 잊고 그 인물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관객이 그 현실감에 압도되어 감동을 느낄 때에 드러난다. 이 이야기가 참된 집중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당신도 자신의 생각에 깊이 관심을 갖고 그 주제에 아주 매료되어 다른 것은 의식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집중은 직관적인 인식과 직접적인 통찰로 이어져서 자기가 집중하는 대상의 본질에 다가가게 해준다. 모든 지식은 이런 식의 집중에서 비롯된다. 그런 식으로 우주 만물의 비밀들도 발굴되었다. 마음이 자석이 되고 그리하여 알려는 요구가 지식을 끌어당길 때 그 지식은 반드시 당신 것이 된다. 소망은 대부분 잠재의식 속에 있다. 의식적인 소망은 그 대상이 바로 얻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잠재의식적인 소망은 마음의 잠재된 능력을 일깨우고 따라서 어려운 문제도 저절로 풀리는 듯이 느껴진다. 집중을 통해 잠재의식을 일깨움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뜻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하고 뜻하는 일에 활용할 수 있다. 집중을 훈련하려면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스려야 한다.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의식을 제어해야 한다. 따라서 영적인 진리가 제어의 관건이다. 바로 영적인 진리 덕택에 당신은 일정 수준 이상을 해낼 수가 있고 사고방식을 성격과 의식 상태로까지 바꿔낼 수가 있다. 집중이란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실질적인 가치로 바꾸는 과정을 의미한다. 평범한 사람은 집중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항상 갖고 싶다고 부르짖기는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 먼저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가질 수 있음을 먼저 그의 나라를 발견해야 더해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일시적인 열정은 무가치하다. 무한한 자신감이 있어야만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음의 이상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단련도 하지 않은 날개로 하늘을 날아오르려고 하다가 날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다시 시도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연약함이야말로 마음의 성장을 막는 유일한 장애물이다. 연약함을 신체적인 제약이나 마음의 불확실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다시 시도하라. 반복하면 더 완전해지고 더 쉬워지는 법이다. 천문학자가 마음의 중심을 별에 둔 덕분에 우리가 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지리학자가 마음의 중심을 땅의 구조에 둔 덕분에 지리학이 생겼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을 삶의 문제들에 두었기에 그 결과로 오늘날의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의 질서가 나타났다. 모든 정신적 발견이나 성취는 소망과 집중이 더해진 결과이다. 소망은 가장 강력한 행동 양식이다. 소망이 지속적일수록 더 확실하게 결과가 나타난다. 소망에 집중이 더해지면 자연으로부터 어떠한 비밀이라도 알아낼 수 있다. 위대한 사상을 깨닫고 그에 따른 위대한 감정을 느낄 때 마음은 더 높은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한순간이라도 진지하게 집중하고 뭔가 이루겠다고 강하게 소망하면 몇 년 동안 느리고 평범하며 억지스레 노력을 기울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불신, 연약함, 무기력, 자기 비하라는 감옥의 창살이 풀어질 테고 당신은 극복의 즐거움을 알게 될 것이다. 독창성이나 창조성과 같은 정신은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얻어진다. 사업에서는 집중의 가치를 가르치고 결단력을 장려한다. 그렇게 하면 실제에 필요한 통찰력이 생기고 결론도 빠르게 내릴 수 있다. 심리적인 요인은 어떤 거래에서나 주도적인 요소이고 소망은 그 지배적인 힘이다. 모든 상거래는 소망이 외면화된 것이다. 건전하고 실질적인 미덕들은 대개 상업적인 업무를 통해 발전한다. 이때 마음은 한결 같아지고 일정한 방향성이 생기며 능률이 오른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게 단련하는 것이다.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과 본능적인 삶의 변덕스러운 충동들을 넘어서고 그리하여 고차원적인 자아와 저차원적인 자아 사이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발전기이다. 그러나 발전기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마음이 발전기를 작동시켜야 한다. 그래야 발전기가 쓸모있게 되고 에너지를 분명하게 모을 수 있다. 마음이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엔진이다. 생각은 무엇이든 해내는 힘이다. 생각은 모든 외부 형태와 사건의 지배자이자 창조자이다. 물리적인 에너지는 생각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 덕택에 인간이 자연의 모든 힘을 다스릴 수 있다. 진동이란 생각의 작용이다. 만들고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진동이다. 생각의 힘에 대해서는 신비로울 게 없다. 집중은 단지 의식이 한 곳에 모아지고 그리하여 집중 대상과 하나가 되는 의미이다. 몸에 흡수된 음식이 몸의 근간을 이루듯이 마음은 집중 대상을 흡수하고 거기에 생명을 준다.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면 직관력이 작용하여 성공으로 이끌어줄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도움을 줄 것이다. 직관은 경험이나 기억에 의지하지 않고도 결론을 낼 수 있다. 직관은 추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할 때가 많다. 놀랄 만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찾으려는 진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계시해줘서 마치 높은 존재에게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는 직관력을 개발하고 키울 수 있다. 그러려면 직관력을 인식하고 알아야 한다. 직관이라는 손님이 왔을 때 그를 왕처럼 대접해주면 그는 다시 올 것이다. 따스하게 맞아줄수록 더 자주 올 것이다. 하지만 무시하거나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오기는커녕 더 멀어져 갈 것이다. 직관은 대개 고요함 속에서 찾아온다. 위대한 사람들은 고독을 찾을 때가 많다. 바로 이때 인생의 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가능하면 개인 사무실을 가지려고 한다. 방해받지 않을 곳을 찾는 것이다. 개인 사무실을 가질 여건이 안 되면 적어도 매일 잠시 머물 장소를 찾아서 성공에 필요한 무적의 힘을 개발하기 위해 생각을 단련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근본적으로 전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잠재의식에 행위의 힘을 부여할 때 한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만큼 성공하는가는 소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소망이 자연의 법칙 혹은 우주의 마음과 조화를 이룬다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무한한 용기가 생길 것이다. 장애물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머쥘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더욱 믿게 되고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힘은 마음가짐으로 결정된다. 성공의 마음가짐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자신이 조용히 요구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부터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마음속의 생각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점차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갖게 된다. 분명한 목적은 원인들을 움직이게 하고 원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서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재료를 찾아낸다. 당신은 힘 자체보다는 힘의 상징을 좇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명예보다 인기를 바라고 부유함보다 재산을 바라고 봉사보다 지위를 바랄지 모른다. 이런 것들은 차지하는 순간 제로 변해버리고 만다. 때이른 부나 지위는 유지될 수 없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준 그대로 받는 법이다. 주지 않고 받으려는 사람은 그러고자 할 때마다 보상의 법칙에 의해서 정확한 평형이 가차없이 유지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 대개는 돈이나 여타 힘의 상징들을 쫓아 달려가지만 힘의 참된 근원을 이해한다면 이런 상징들은 무시할 수 있다. 은행 계좌에 돈이 많은 사람은 주머니에 금 덩어리를 넣어둘 필요가 없다. 힘의 참된 근원을 찾은 사람도 위선이나 거칠애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생각은 보통 진화의 과정에 따라 외부로 향하게 마련이지만 내부로 방향을 바꾸어 그곳에서 사물의 근본 이치와 핵심과 혼을 이해하게 할 수도 있다. 사물의 핵심에 이르게 되면 그것을 이해하고 움직이기는 비교적 쉬워진다. 그 까닭은 사물의 혼이 곧 사물 자체이자 생명이며 실체이기 때문이다. 외형은 단지 내부의 영적인 움직임의 외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언급한 방식에 가능한 가까이 집중해 보도록 하자. 당신의 목적과 관련하여 의식적인 노력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라. 긴장을 완전히 풀고 결과에 대한 근심은 모두 잊어버려라. 힘은 평정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생각하는 대상에 집중하여 완전히 그것과 하나가 되도록 하라.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마라. 두려움을 없애고 싶다면 용기에 집중하라. 부족함을 없애고 싶다면 풍요에 집중하라. 질병을 없애고 싶다면 건강에 집중하라. 마치 이미 실현된 것처럼 이상에 집중하라. 이상이 하느님이요 생식세포이며 생명 원리이니 필요한 것을 안내하고 지휘하고 불러와 결국 외형으로 그 모습을 나타낼 원인들을 움직인다.